대한민국 한국 노년의 불편한 진실, 혼자 늙어가는 속도, 준비 못한 속도. 한국 사회가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진실은 노화의 속도보다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입니다. 거리를 걷거나 지하철, 시장, 병원에 가보면 유난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묵묵히 하루를 버티는 모습이 익숙해졌습니다. 내 나이쯤 되면 다 이렇게 사는 건가? 많은 어르신이 이렇게 한숨을 내쉬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이야기는 단순한 한숨의 이유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노년층이 어떤 현실 속에 던져져 있는지, 왜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삶을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후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숨겨온 그 두려움, 혹시 나도 혼자 늙고, 혼자 아프고, 혼자 떠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에 오늘 이 영상은 정면으로 답하려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사느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노후,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에 밀려 뒤로 밀려났던 인생의 마지막 준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그 진짜 문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해답은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지금부터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화면을 끄지 마세요. 이 영상은 누군가의 불행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과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덜 외롭기 위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 1. 탁상식의 노년의 하루를 채우는 3가지. 외로움, 빈방, 적막. 한국 노년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숫자나 통계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바로 76세 김준호 어르신의 하루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사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들리는 소리는 시계 초침 소리입니다. 옆에서 숨 쉬는 사람도, 물 끓는 소리도 없기 때문에 초침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지만 익숙함이 편안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일어나자마자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립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질까? 바로 이것이 한국 노년이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가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외로움, 빈방, 적막. 이 3가지가 지금 한국 노인의 하루를 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늙어갈수록 지탱할 힘이 약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 이렇게 갑자기 혼자가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돈이 빨리 떨어질 줄 몰랐어. 당연히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준호 어르신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청춘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일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모를 모시느라 정작 자신의 노후는 챙길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잔인합니다. 사회는 빨리 늙어가는데 노인을 위한 준비는 너무 늦습니다. 마치 한국 노년층 전체가 큰 파도 앞에서 우산 하나 들고 버티는 모습과 같습니다. 정말 한국 노인들은 이렇게까지 불안한 노년을 맞이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외면해온, 그리고 당사자인 어르신들조차 말하지 못했던 깊은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오늘 영상 전체를 이끌어갈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무너지고 있는지, 왜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왜 새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는지. 김준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스스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이 하강 그래프 부유한 국가, 가난한 노인,
대한민국 노년의 가장 큰 미스터리. 김준호 어르신은 늘 이런 말을 하십니다. 한국만큼 열심히 산 나라가 또 있을까? 근데 왜 내 노년은 이렇게 팍팍한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은 부자인데 왜 노인은 가장 가난한가? 라는 대한민국 노년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부자는 나라고 가난한 건 노인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죠. 이건 단순한 사회학적 통계가 아니라 김준호 어르신 같은 수많은 노년층이 매달 통장 잔고를 보며 느끼는 실제 공포입니다. 한국에서 노인이 가난한 건 게으름이나 준비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청춘을 바쳐 희생했고, 나라를 일으켰고, 자식이 힘들 때는 대신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국가는 성장했고, 나는 더 가난해졌다입니다. 이 말은 수십만 명의 노인들이 똑같이 느끼는 깊은 절망입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 대한민국은 너무 빨리 성장했습니다. 너무 빨리 도시화했고, 너무 빨리 경쟁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김준호 어르신 세대는 내일을 준비할 틈도 없이 오늘 살아남기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문제는 정작 사회는 그 희생을 충분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노인의 가난은 개인 책임인가? 국가 책임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댓글창은 절대 조용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준비 안 한 본인 책임이지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었냐? 먹고 살기도 바빴는데 라고 반박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대한민국이 10년째 해결하지 못하는 핵심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는 20대 때부터 쉬지 않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당시 최저임금은 지금과 비교할 수도 없이 낮았습니다. 보험도 없었고 노후 준비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정부도, 회사도, 사회도 그의 노년을 대비해줄 안전망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의 월 소득은 겨우 37만 원입니다. 그마저도 병원 2번만 가면 사라지는 돈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와 시스템이 만든 가난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1위입니다. 지금의 50대, 60대가 노인이 되면 지금보다 빈곤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 노인을 괴롭히는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입니다. 3. 날개 달린 지폐 생존의 전장. 숨만 쉬어도 돈이 새나가는 노년. 김준호 어르신은 자신의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하루하루 숨만 쉬어도 돈이 새어나가는 인생이 됐을까? 노인 빈곤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생존의 전장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병원비, 약값, 임대료 및 관리비, 교통비, 식비. 이 5가지만 합쳐도 김준호 어르신이 받는 월 37만 원은 첫 주도 버티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은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노년층 삶이 왜 이렇게 빠르게 벼랑 끝으로 몰리는지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사례입니다. 가난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조금 아끼려고 반찬을 줄이고, 조금 손해보려고 병원 갈 날짜를 미루고, 조금 덜 먹고, 덜 움직이고, 덜 사는 삶이 작은 조각들이 쌓여 노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인이 병원비 걱정 때문에 병원을 포기하면 병은 더 빨리 악화되고, 악화되면 결국 더 큰 병원비가 필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별표, 가난이 병을 만들고, 병이 또 가난을 만든다. 별표는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한국에서 노년층이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병, 갑작스러운 지출. 이 둘은 대부분 동시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부분의 노인들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과연 한국의 노인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게 정상일까? 바로 이 논쟁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성장한 나라, 높아진 평균 수명, 늘어난 노년층. 하지만 그와 동시에 더 커진 불평등과 빈곤. 결국 노년층에게 주어진 현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버티기입니다. 4. 링크 돈보다 무서운 단절, 고독과 외로움의 비밀. 노년이 가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바로 혼자 남는 일입니다. 이번 부분은 한국 노년층의 가장 큰 공포, 혼자 살아가는 현실과 그 속에 숨어있는 외로움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요즘 하루 중 가장 무서운 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하루가 끝난 밤 9시 이후입니다. TV 소리를 줄이면 방 안은 금방 적막해지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없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이 적막 속에서 김준호 어르신은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쓰러지면 누가 나를 첫 번째로 발견할까? 이웃일까? 관리사무소일까? 아니면 아무도 모를까? 바로 이것이 한국 노인의 현실입니다. 외로움, 단절,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돈보다, 병보다 더 큰 고통이 되어 한국 노년층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노년 빈곤은 왜 돈 문제를 넘어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지는가? 왜 한국은 노인 고독사가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통계가 아닌 현실입니다. 한국의 대부분 노인들은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장 큰 이유로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도움 요청을 거부합니다. 김준호 어르신도 똑같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 지낸다. 괜찮다. 문제 없다. 행복하다. 하지만 이 말들은 모두 자신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든 문장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 노년층이 가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의 정체입니다. 가난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로움과 고립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노인의 정신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도대체 왜 한국에서 노인은 가족에게조차 솔직해지지 못하는가? 이 질문은 반드시 댓글창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도 바쁘다. 어떻게 부모까지 챙기나? 라고 말합니다. 반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부모 세대가 한국을 만든 사람들인데 왜 외면하는가? 바로 이런 논쟁 속에 숨겨진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회 전체가 외롭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도 외롭고, 중년도 외롭고, 노년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약한 고리, 가장 위험한 고리는 바로 노년층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오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고도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 두려움은 수십만 명의 한국 노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단절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 단절을 줄이기 위한 작은 변화들을 내 생활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생활 동반자 찾기, 경로당이나 지역센터의 작은 활동 참여, 동네 커뮤니티 활용.
이 작은 연결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 빈곤을 막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5. 부서진 아트 OECD 1위의 불명예. 노년 자살률이 말하는 것. 왜 한국 노년 자살률은 OECD 1위인가? 이 질문은 한국 사회가 끝까지 외면해 온 가장 불편한 진실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둘 끊어지고, 몸도 아프고, 돈도 모자라고, 마지막엔 마음도 버티질 못하지. 이 문장은 대한민국 노년층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을 지탱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관계와 마음인데,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특히 한국이 왜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인지 이야기하려면 먼저 노인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감정부터 봐야 합니다. 상실, 고립, 자존감 붕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이 네 가지는 한국 노년층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몇 년 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지금도 집안에 놓인 그녀의 사진을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야 하지? 나는 누구를 위해 남아있는 걸까? 배우자의 부재는 노년층에게 가장 큰 충격입니다. 그 뒤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관계가 좁아지고, 가족과의 연락은 줄어들고, 몸은 더 약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국이 이렇게 높은 노년 자살률을 보이는 핵심적인 이유. 건강 악화와 돌봄 부족. 경제적 어려움. 한국 사회는 아직도 노인의 정신적 고통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점. 많은 노인들은 상담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아도 귀찮아서 혹은 부끄러워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조차 자신의 외로움과 우울을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표 그저 이렇게들 삽니다. 별표라고 말해버립니다. 노인의 극단적 선택은 개인의 선택일까? 아니면 사회가 방치한 결과일까? 이 질문은 반드시 시청자들의 의견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한쪽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사회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 자체가 노년 문제를 한국이 얼마나 애매하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의 삶을 보면 답은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혼자 남아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노년층이 가장 무너지는 지점이 마음이라면 회복의 시작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와의 작은 연결, 동네 복지센터 방문, 경로당 참여,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 이 작은 움직임들이 노년층을 극단적 선택에서 지켜줄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6. 경고 75세 이후의 삶. 더 가혹하고 잔인한 현실. 75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 사회에서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왜 75세 이후의 노년이 더 잔인하고 더 가혹한지, 그리고 왜 이 연령대가 가장 위험한 그룹이 되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올해 76세입니다. 그는 70세에 접어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몸은 조금 느려졌을 뿐 노년의 위험이 이렇게 크게 다가올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은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1. 급격한 건강 악화.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가벼운 허리 통증 정도로 버틸 수 있었지만 76세가 되자 무릎은 시큰거리고 아침에는 몸을 일으키는 시간만 15분이 걸립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한숨을 내신 적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늙어버린 걸까? 2.
경제적 위험 심화. 75세를 넘기면 일을 할 기회 자체가 줄어듭니다. 일자리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75세면 이제 쉬셔야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쉰다고 돈이 생기나? 내가 쉬면 누가 내 생활비를 내줄까? 바로 이것이 75세 이상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이유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일을 못하면 가난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3. 관계의 붕괴.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연락을 주고받던 지인들도 줄어들고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노년의 75세 이후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75세 이상 노년층이 겪는 가장 잔인한 현실이 드러납니다. 건강은 떨어지고, 경제적 기반은 약하고, 관계는 무너지고, 몸도 마음도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몰려오면 어떤 사람도 혼자 버티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75세 이상 노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댓글창은 뜨거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시스템 자체가 75세 이상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은 있어도 간병비는 감당하기 어렵고, 연금은 있어도 생활비가 되지 않으며, 시설은 있어도 비용이 너무 높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나를 잊은 게 아니라 내 나이를 잊은 것 같다. 75세 이후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큰 변곡점인지 누구도 진짜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75세 이후의 삶이 잔인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기에 더 필요합니다. 자신의 속도에 맞는 작은 준비, 생활 루틴 만들기, 혼자 지내지 않도록 작은 모임 하나 만들기, 몸을 너무 혹사하지 않는 일 선택하기. 이런 현실적인 변화들이 75세 이후의 삶을 지키는 첫 번째 방패가 됩니다. 7. 구멍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열심히 일했는데 왜 없을까? 왜 국민연금은 김준호 어르신을 지켜주지 못했을까? 이 질문은 지금 한국 노년층의 가장 큰 좌절을 설명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한국 국민연금 제도가 왜 현재 노년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왜 김준호 어르신 같은 후기 세대가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는지 깊게 살펴봅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 일했는데 왜 노년에 이렇게 받을 것이 없지?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한국 연금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가리키는 말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이 20대였던 시절, 한국은 산업화가 막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이 늘어나고, 도로가 생기고,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그 시절 노동자들에게 연금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단어는 사치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국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되었고, 전 국민이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은 1999년 이후입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은 당시 이미 50대였습니다. 그가 연금을 충분히 납입할 시간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매달 받는 돈은 30만 원대인데 이 금액으로는 병원 2번, 약국 2번만 가도 끝입니다. 왜 국가가 이렇게 늦게 연금을 만들었을까? 왜 지금 노인에게는 혜택이 없고 미래 세대에게만 적용되는가? 이 논쟁은 지금도 한국 사회를 갈라놓는 뜨거운 주제입니다. 정말 지금 노인들이 연금을 적게 받는 것이 본인의 책임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댓글은 반드시 갈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의 삶을 보면 답이 보입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했고, 새벽에 출근했고, 야근을 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연금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는 죽도록 일했고,
국가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은 노년층에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시작이 너무 늦었다. 현재 노년층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세대가 아니라 결함의 부담을 떠안는 세대라는 점입니다. 연금의 금액이 낮다. OECD 국가 중 연금 보험료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적게 냈으니 받아가는 돈도 적습니다. 최소 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설계. 한국의 연금은 생존이 아니라 버티는 정도에 그칩니다. 지금 노년층은 연금의 혜택을 가장 적게 받은 세대지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한 세대가 국가의 빠른 성장에 몸을 바쳤지만 정작 노년이 되어 받는 보상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절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금이 부족하다고 그냥 포기하고 싶진 않아. 이 말 속에는 지금 노년층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원 제도를 찾아보고, 지역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경제적 지출을 다시 정리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연금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8. 서류가방 노인 고용률 1위의 역설. 생존을 위한 노동. 왜 한국은 노인 고용률 1위 국가가 되었을까? 이 질문은 지금 한국 노년층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76세의 김준호 어르신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나이 든 노인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금은 부족하고 생활비는 늘어나고 병원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75세가 넘은 노인을 받아주는 일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가 처음 선택한 일은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출근해 상자 분류를 돕는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2시간 일하고 나면 무릎이 아파 몸을 제대로 펼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지. 안 하면 먹을 게 없는데. 한국이 노인 고용률 1위가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인들이 활기차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탄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노인 고용률 1위는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생존의 상징입니다. 일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메스. 나이가 들어도 일해야 하는 게 좋은 거냐? 이 두 시각의 충돌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입니다. 현실은 더욱 냉정합니다. 노인이 일하는 직종의 대부분은 단순 노무, 환경미화, 경비, 경작 보조, 주차 안내이처럼 몸을 많이 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왜일까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노인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의 지혜와 경력이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불공정입니다. 평생 몸을 쓰며 일했고 나라의 성장을 위해 희생했는데 노년에 다시 몸을 써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늙어서까지 몸을 써서 일해야 하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노인이 일한다고 해서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하고 일을 안 하면 더 가난합니다. 노인의 일자리는 대부분 시급이 낮고 계약 기간이 짧고 언제든 끊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노년의 일은 희망일까?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생존일까? 이 질문은 영상을 보는 노년층에게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의 삶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노동은 생존이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몸에 맞지 않는 일은 그만두었고 지역센터에서 추천한 가벼운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도서관 정리 봉사, 경로당 식사 보조, 동사무소 서류 안내.
이런 일들은 힘이 덜 들고 작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일의 목적이 생존만이 아니라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삶의 끈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9. 공사 현장 표시 30년 동안 바뀌지 않은 풍경, 깊은 뿌리의 문제. 왜 30년 동안 한국 노인 빈곤은 바뀌지 않았을까? 이 질문은 한국 사회 전체가 외면해 온 가장 깊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왜 수십 년이 흘렀는데도 노인 빈곤의 풍경이 그대로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한 지원 부족이 아니라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때로 서울 시내를 지나다가 광장 한쪽에 모여있는 노인들을 바라봅니다. 그 장면을 보고 나면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도 저런 풍경이 있었는데 왜 지금도 똑같지? 무엇이 바뀐 거지? 이 모순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1. 노년 문제의 후순위화. 첫 번째 이유는 한국 사회가 노년 문제를 늘 뒤로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 문제, 부동산 문제, 출산율 문제.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면서 노년 문제는 늘 나중으로 밀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졌습니다. 오늘 김준호 어르신의 현실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2. 가족 책임 문화의 잔재. 두 번째 이유는 가족이 노인을 책임지는 문화가 너무 오래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쁘고 직장과 육아에 치이고 부모를 돌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는 여전히 가족이 부모를 돌본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노인은 보호받지 못하고 자식도 부담만 느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가족인가? 국가인가? 아니면 개인인가? 이 질문은 시청자들이 댓글창에서 격렬하게 의견을 나누게 만드는 강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년층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지금 노인 빈곤을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은 누구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3.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노년 정책.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노년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은 적고, 기준은 까다롭고, 복지 사각지대는 넓습니다. 실제로 노년층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서류나 조건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김준호 어르신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하려고 했지만 아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조건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가정도 버거웠고 아버지를 도와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이 아들의 소득을 기준으로 김준호 어르신이 가난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나는 왜 가난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가? 이 말은 한국 노년층의 가장 큰 30년짜리 상처를 대변합니다. 시간은 흘렀는데 노인 빈곤의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고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절망만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비록 지원을 많이 받지 못했지만 생활을 조금씩 변화시키며 적응해 나갔습니다. 지출을 단순화하고 복지센터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은 주저하지 않고 요청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그의 삶을 천천히 안정시키는 기반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0. 반짝반짝 스스로를 지켜야 할 마지막 것들. 노년의 오지 생존 원칙.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볍고 얕은 희망이 아니라 76세 김준호 어르신이 직접 몸으로 깨달은 현실적인 희망,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연금 부족, 불안정한 일자리, 의료비 부담, 고독,
건강 악화, 이 모든 문제를 홀로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는 노년의 5가지 생존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1.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화하라. 많은 노인들은 돈을 아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끼는 것도 체력이 있어야 한다. 지출 줄이기는 스트레스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포기했습니다. 병원비, 식비, 주거비. 이 3가지 외에는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는 줄었고 마음의 불안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76세가 된 그는 고백합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이다. 나이가 들면 돈을 벌 수 있지만 건강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픈 곳을 방치하지 않고 병원을 미루지 않고 운동을 무리하지 않고 작게 움직이되 꾸준히 움직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노년의 체력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관계라도 붙잡아라. 노년의 가장 위험한 감정은 고독입니다. 외로움은 병보다 빨리 노인을 무너뜨립니다. 김준호 어르신은 어느 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 게 언제였지? 그는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관계부터 다시 만들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 산책 모임, 경로당 체조 프로그램, 도서관 정리 봉사, 이 작은 연결들이 그의 삶을 다시 사람 속으로 돌려놓았습니다. 4. 자식에게 기대지 말라. 그러나 완전히 끊지도 말라. 한국 노년층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자식에게 미안해서,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담을 안 주려다. 나만 무너진다. 그래서 그는 작은 도움은 요청하되 큰 짐은 주지 않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소통에서 생깁니다. 5.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노년은 이미 잃은 것보다 앞으로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은 것만 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지켜라. 그에게 남은 것은 건강의 일부, 작은 인간관계, 조금의 연금, 이 3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3가지를 붙잡고 다시 삶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국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인가? 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가족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은 반드시 시청자들 사이에서 의견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오히려 노년 문제에 대해 한국 사회가 더 깊게 고민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준호 어르신의 한마디를 전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더라. 노년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는 2번째 인생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그 2번째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지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